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중국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년사는 단순한 연말 인사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 상황, 기술 전략, 대외 메시지, 그리고 향후 국가 운영 방향이 응축된 정치적 문서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작년과 달리 경제난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반도체 자주화와 과학기술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총량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총량은 연속해서 새로운 관문을 넘어섰고 올해는 14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40조 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2경 8천조 원 수준입니다. 이 발언은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메시지입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이 모두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신년사는 중국은 여전히 성장 중이며 국가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년 신년사와의 차이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부 기업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일부 국민이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구조 전환의 압박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신년사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려움, 압박,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중국 경제가 실제로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관리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내부 불안 요소를 더 이상 공식 연설에서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자주화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깊은 융합으로 혁신 성과가 앞다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대형 모델의 발전, 그리고 반도체 자주 연구 개발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기술 봉쇄를 정면으로 의식한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현재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급 공정 접근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중국은 혁신력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기술 굴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고 장기 기술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구체적인 성과 사례도 여러 개 열거했습니다. 소행성 탐사선 태넌 2호, 야샤 수력발전소, 중국 국산 전자식 캐터펄트 항공모함 푸젠함,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기술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됐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과학 성과 나열이 아니라 중국이 민간 군사 우주 에너지 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항공모함과 드론은 국방력 강화의 상징이며 휴머노이드 로봇과 AI는 미래 산업 주도권을 노린 분야입니다.
즉 시 주석은 중국이 단기 경제 지표보다 장기 국가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내 박물관 열풍, 게임 50, 애니메이션 너자 등을 중국 문화 산업의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제조 국가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가가 국민을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는 이번에도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제창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중국이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 세력이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갈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되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안 동포는 피가 물보다 진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군사적 위협이나 즉각적인 행동을 시사하는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를 장기 전략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은 2026년이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혁과 개방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장률보다 체질 개선과 사회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는 위기를 인정하기보다는 성과를 강조하고 경제난을 언급하기보다는 기술 자립과 국가 자신감을 앞세운 연설이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불안보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자신감을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